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정전의 보물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좋았어요. 또 좋았고 오늘 아마 또 이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 또 달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달려, 조금 전에 끝난 테슬라 주주총회 머스크 또 77조 받아가 좀 약간 기대돼요. 또 이재용 회장 어제 귀국해 이런 우리가 부푼 마음을 안고 바로 일발장전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은요 저희가 종목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리뷰 종목도 함께 하면서 하나씩 재료들 녹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의 준비한 일발 종목 어떤 겁니까? 오늘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종목 이름 먼저 말씀드리면은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어저께 이제 작전주로 언급해 주셨던 이제 리벨리온과 이제 사피온의 합병 소식. 이게 이제 딱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적과의 동침 아닙니까, 그렇죠? 네. SK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통신회사들 SK텔레콤과 KT 이게 상당히 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기업들인데 요 회사들이 이제 투자한 이제 리벨리온과 이제 사피온의 이제 합병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 특히 이제 로직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좀 시장 확대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과 또 맞물리면서 이번 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정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제 왔습니다. 기억했어요. 어제는 또 이제 주크버그 또 네, 단독으로 집에 이제 갔어요. 집에 가서 네. 면담을 했. 이게 사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제 집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주크버그와 이재용 회장 그동안에는 이제 친분을 또 과시를 좀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주크버그 만났다는 이제 소식도 좀 있었고 아마존 뭐 퀄컴 CEO들 연이어 이제 또 회동을 좀 하면서 뭔가 좀 좋은 결과물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6월 11일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 이제 개최가 맞습니다. 됐어요. 이게 2022년에 삼성전자가 또 GAA 공정 이제 꺼내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대만 TSMC 뭐 5년 안에 추격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2024년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일명 이제 통합 AI 솔루션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이 점유율 격차가 뭐 추격을 하기는커녕 이제 더 벌어지는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강점 우리는 메모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한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지까지도 이제 우리가 기술 확보를 했다. 이러면서 고객사가 이제 요구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우리 NPU 칩 얘기도 이제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범용 칩의 시대에서 주문형 반도체의 시대, 에이직 반도체의 이제 시대가 곧 온다. 결국은 많은 고객사들이 자기들의 이제 취향에 맞는 그리고 자기들의 수요에 맞는 이제 반도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런 이제 고사양의 반도체 칩들을 이제 주문형으로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고객이 이제 커스텀에 소위 말해서 이제 최적화된 이제 반도체 칩들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통합 AI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꺼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칩 개발부터 양산까지 이 저전력과 이제 고성능의 이제 반도체 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삼성 파운드리가 제공을 좀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좀 뒤처지고 있어요. 대만의 이제 TSMC가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 물론 이게 작년 4분기 기준입니다. 1분기 때 격차가 오히려 조금 더 벌어졌다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대만의 TSMC가 지금 61.2% 정도 파운드리 이제 점유율이고 삼성전자가 11.3%. 한때 삼성전자가 점유율 많이 치고 올라갈 때는 거의 18%까지 이제 점유율 치고 올라갔는데 7% 포인트 정도 점유율이 더 떨어진 걸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고 특히나 올해 이제 상반기 디램이라든지 낸드 레거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뭐 ESSD를 포함한 이제 낸드 쪽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파운드리도 우리 이제 좀 추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좀 돋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어저께 또 에이징 랜드 가뜩이나 이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걱정 많으셨는데 어저께
딱 진단을 해드렸는데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상담을 진단을 해드렸는데 어제 에이징랜드가 장중에 거의 9% 가까이 급반등이 이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또 파운드리 쪽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수혜주 코아시아를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저께 이제 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2027년에 이제 2나노 공정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이제 3나노 GAA 공정을 이제 지금 도입을 해놓은 상황인데 2027년에 이 초격차를 이제 더 벌리기 위해서 2나노 공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주목되는 게 후면 전력 공급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BSPON 후면 전력 공급이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전류 배선층을 전면에다가 이제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신호라인과 이제 전력이 이제 병목 현상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후면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그 병목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데이터 처리 속도도 속도지만 이 데이터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발열에 대한 문제도 이제 잡아야 되고 또 전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전력 소모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것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최초로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 쪽 이슈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라도 이제 좀 환기를 좀 시켜드리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뭐 이쪽 저쪽 뭐 HBM도 뭐 하반기 내에 어쨌든 HBM3 이 뭐 승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좀 열심히 분주하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렌즈,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 있어서 디자인 하우스 협력사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코아시아라는 기업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코아시아는 코아시아 셈이라든지 코아시아 넥셀 이런 이제 자회사들이 삼성 파운드리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이제 같이 영위를 좀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기업이고요. 대부분 이제 8나노 이하의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가온칩스가 2나노 공정의 이제 이 파운드리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해가지고 상반기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대부분 이 디자인 우리나라 국내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10나노 공정 이상의 이제 그 공정들을 대부분 이제 수주를 했었는데 검용 쪽.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코아시아는 그래도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는 선당 공정과 그래도 좀 밀접한 관계가 좀 있는 기업으로 이제 좀 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추세적인 흐름이 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상반기 때는 가온 칩스나 뭐 칩셋 미디어나 이런 종목들한테 상당히 좀 뒤처졌었는데 최근에는 코아시아가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박스권 상단을 한번 좀 돌파해주는 시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 지금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온칩스도 지금 보시면은 고점 찍고 주가 쭉 조정받아서 이제 겨우 이제 바닥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어저께 이제 진단해드렸던 에이징랜드도 역시나 어저께 이제 5만 원대 회복 시도가 좀 나오면서 이제 겨우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진 구간이다. 근데 지금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먼저 반등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상단에 대한 지금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뭐 아직 확정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뭔가 이제 좀 지금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어제 종가 9,3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AI 반도체 뭐 HBM이 끌어가고 있지만 저희 일발팀의 저와 함께 우리 세 명은 약간의 좀 뭔가에 바뀌는 조짐을 보고 있다. 어제 사피온 또 그렇죠. 합병들 리벨리온 합병도 보면서 드디어 좀 설계 쪽, 파운드리 쪽으로 조금 가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어제도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반도체 설계 기업을 이야기한 거고요. 코아시아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도 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용 회장이 메타 조커버그의 집에 가가지고 대화를 했고요. 아마존 CEO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못 따오더라도 너네 거 물량 주면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엔비디아 뭐 다 좋지만 약간 이쪽 파운드리 쪽 설계 쪽도 한번
살짝 넘어가 볼까? 관심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아마 또 그런 전략으로 코아시아를 일발에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예. 결국 이게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지만 사실 이제 가장 거물인 엔비디아는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려고 지금 열심히 이제 애를 뛰었고, 쓰고 있는 네.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뭐 AI에 대한 수요가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금 삼성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우리는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예. 있다. 그러니까 구글이 원하는 반도체 칩 너네들이 설계도면 갖고 오면 우리 다 만들어 줄게. 아마존 와. 네, 아마존도 원하는 이제 반도체 칩이 있으면 우리가 다 예. 파운드리에서 만들어 줄게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재용 회장이 AI와 관련된 이제 강폭 행보를 보였다는 건 이런 파운드리 수주 확대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이제 영업을 네. 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추노 매니저 진짜 어때요? 지금 반도체 설계 철저하게 외면됐잖아요. 맞습니다. 파운드리도 우리는 못해 하는데 글쎄요, 이제 MPU 나오게 되면 또 저전력 반도체 이야기 나오고 커스텀 뭐 그쵸 반도체 얘기 나오면 약간 또 우리 바람을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MPU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준비를 또 박차를 가했던 것도 있고 뭐 AGI라든지 뭐 AI 반도체 쪽에서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또 파운드리도 설계 쪽에서도 결국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코아시아의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예전에 사실 저기 가온칩스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가 반등에 나올 때 같이 움직여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나 전장 쪽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넥스칩을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넥스칩 같은 경우도 최근에 AI 반도체 쪽에 약간의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주면서 넥스칩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와주고 코아시아가 나홀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의 유사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주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회사 계열사들이 코아시아 세미가 있고 넥셀이 넥셀. 있고 또 그리고 코아시아 관련된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삼성과 한 26년 가까이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사실상 이제 코아시아의 어떤 주가 움직임은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네. 그 코아시아 세미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 코아시아 넥셀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이제 엑스노스 칩을 공동으로 네. 개발한 네.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코아시아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총 3위의 어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 온칩을 턴키 방식으로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삼성의 어떤 이제 전장 사업 쪽에 좀 투자를 했을 때 코아시아가 그럴 때마다 넥스칩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삼성전자 안에서 한 그 12개 이제 파트너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베스트 파트너사인 넥스칩이 차량용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온칩스가 그래도 또 그나마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또 이제 본격적인 파운드리 설계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가온칩스,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뭐 넥스칩. 근데 그걸 두 가지 어떤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주사인 코아시아가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두 가지의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이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이제 우리 MC께서 이제 리벨리온과 이제 사피온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반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재료인데 관심이 없어요. 뭐 오로지 다 지금 엔비디아만 다들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 예. 관심이 화장품, K 요즘에 K 푸드, 그다음에 K 뷰티 이런 쪽만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뭐 기사가 나와도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물론 뭐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해가지고 당장 엔비디아를 넘어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만 많이 이제 구조가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이 로직 반도체 쪽은 경쟁력이 많이 좀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두 개의 이제 거대 통신 회사들이 뭔가 이제 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 이쪽 시장도 이제 판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절박함에서 뭔가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조금 환기 효과가 좀 생기면서 많이 이제 좀 주가가 좀 하락했던 지금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해 주셨던 가온칩스라든지 또 에이징랜드라든지 오늘 말씀드렸던 뭐 코아시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 지금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거의 뭐 20만 원 다 됐잖아요. 네. 뭐 SK 하이닉스도 어저께 장중에 거의 뭐 22만 원, 22만 6만 6천 원까지 갔었나요?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후발주로 이렇게 AI 생태계 안에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합병 정말 대단한 유니콘 둘의 합병입니다. 그리고 MPU의 세계적인 도전장을 내민다.
저희 일반에서만 굉장히 어제부터 얘기를 하고요. 네. 정말 관심이 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시장은 어제 반응했잖아요.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설계 쪽이 뭔가 네. 수급과 꿈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와서 또 저커버그 만나고 아마존 만나고 이제 그 다음 시대 AI 반도체, 엔비디아 이거 다음 시대를 또 준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리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리뷰 종목 해볼 텐데 네. 오늘 머스크 재료도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가볼게요. 10일 일발 LNF였습니다. LNF. LNF. 네, 공매도 금지까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함께 좀 공매도 이야기해 주시죠. 금지에 사실상 지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매출 비중이 워낙에 80% 가까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테슬라 주가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고 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서서히 좀 회복 시기야 올해 하반기에 최대 출하량이 예고가 됐던 게 내년 상반기에 이제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2가 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인데 제가 방송 오기 전까지 그 테슬라 주주총회를 좀 보다가 왔어요. 근데 이거를 좀 요약해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사실상 지금 이제 사실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어떤 기업의 존폐위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기억나요. 2018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모델 3 그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기적적으로 테슬라가 좀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주주총회가 있었었는데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기업 성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버리면은 일론 머스크의 지금 이제 보상한 패키지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를 하겠다고 좀 주총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식수 9주를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가 네. 이 관련해서 이걸 무효해달라. 이게 만약에 스톡 옵션을 적용되면은 실제로 주주들의 가치, 그 주가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무효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델리웨이즈 법원에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 이사회를 거의 지금 지배하고 있는 구조고 또 그리고 승인되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많은 결함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바로 승인 조치가 됐어. 그 판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게 거의 무효화가 된 건데, 근데 이게 바로 또 이제 이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이번 주총에서 안건을 올렸던 겁니다. 주총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테슬라의 이 안건이 너무나 사실상 중요한 빅 이벤트였고 올해 가장 큰 이슈였다.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가치가 거의 30% 이상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CEO 교체설까지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총에서 개인들의 어떤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한 패키지가 73% 지지를 얻었고요. 그리고 텍사스 본사로 이전한다. 델리웨저주에서 텍사스로 본사 이전을 한 89%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델리웨즈 법원에서 그 판결이 번복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항소를 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무효화 소송이 났던 것들이 사실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건 개인 주주들의 의견과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무효화가 됐던 건데 이번에 개인 주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항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총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뻥축구도 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77조 그동안은 이제 월급과 연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70조가 들어오고 만약에 또 스톡 옵션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5년 이후다 보니까 블록딜에 대한 우려도 그냥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앞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왜냐면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링 컴퍼니 지금 다양한 뭐 스타링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테슬라의 어떤 이제 사업에 좀 뜸한 거 아니냐. 최근에 뭐 엑스랩부터 뭐 AI 사업 다른 쪽에 지금 그 사활을 걸고 있지 않나라고 했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주주들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사업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겠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본격적으로 기가팩토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에서 속도를 내면서 이 전기차 캐즘을 좀 극복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지금 굉장히 큰 자신감을 좀 보여줬고 휴머노이도 앞으로 향후 미래는 1인 1로봇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왜냐면 월가에선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돈나무 언니가 있는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가장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자율주행의 가치는 더 크다. 그래서 앞으로 뭐 10배 이상의 기업 가치가 될 수 있지만 그 시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테슬라의 가장 불확실성이 이번에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매력적인 시기이고 또 이제 업황 턴 어라운드에 도래했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고 했을 때는 LNF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의 어떤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라인대에서 6.76%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최대 출하량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LNF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슬라가 이제 80% 매출이었는데요. 네. 3월 달에 SK온에 13조 매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의 배터리 셀 기업에 9조 가까운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 합쳐도 22조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높고 그래봤자 지금 LNF의 주가는 6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본격적인 출하량이 확대되고 또 그리고 SK온 그리고 그 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 세 곳과 유럽 배터리 셀 기업들과도 꾸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LNF의 어떤 가치는 이제 충분히 바닥이고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편안하게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 오고 하는 거 보면 또 언론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총에서 압도적으로 받아가는 액수가 네. 우린 77조로 말했는데 어떤 데는 60조, 여러분 66조 이렇게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현재 주가를 주식을 보상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7조는 원래 받으려고 네, 했었던 77조였고 이게 그동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 뭐 주가에서 기준으로 66조, 봤을 때 60조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60조나 70조나 여러분 약간 지분으로는 25%가 맞습니다. 완성됐다 하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이제 LNF 이야기를 했고요. LNF 가격 전략 해주시기 전에 네. 그동안 공매도가 가장 많이 두드려 맞은 게 맞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고 LNF도 뭐 맞아요. 주주분들 제가 하소연들 많이 듣는데 뭐 희생양에 뭐 1, 2, 3 안에 드는 종목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극재의 어떤 상승은 사실 저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가장 이제 대장격이긴 맞지만은 결국 이제 테슬라의 상승과는 LNF가 먼저 좀 출발하지 않을까. 훨씬 더 가볍다. 왜냐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40조가 증발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25조에 30조 가까이가 증발한 상태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대세 상승장이라든지 또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에 공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그 전에 이제 LNF나 지금 최근에 움직임 보면 응급제 기업인 대주전자재료, 또 네. 에코프로버티 이런 기업들부터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LNF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양극재 시장의 어떤 이제 성장성을 또 견인하지 않은 상승성을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3월까지 연기가 된 상태다 보니까 네. 가장 희생양이 않고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지연되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최근에 회복을 못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네. 또 오늘 발표되었던 생산자 물가 지표에서 또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둔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서도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업률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와 지금 이제 물가가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고용도 둔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네. 연내 금리 인하가 2차례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2차 전지 섹터는 올해 하반기에 업황턴 어라운드와 또 양극재 기업들도 반드시 수혜를 받는데 LNF부터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가격 전략은 뭐 장기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 돌파하고 저는 뭐 20만 원 라인 때도 충분히 돌파할 거라 보고 있고 테슬라가 움직이면은 가장 직접적인 전기차 수혜주는 LNF다 보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수혜주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퓨런티어가 네. 가장 대장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지금 하얗게 불태웠다님이 전기차 캐즘이 뭐예요? 요즘 캐즘 말들이 네. 많은데 이게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가야 되는데 전기차 판매량이라든가 수요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절벽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수요 공백을 말하는 게 전기차 캐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 원래 리뷰 예상 종목이 없었는데 밥 잘 먹는 여우리 님이 안녕하세요.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퓨런티어는 어떨까요? 준호님 리뷰 부탁드립니다. 요 퓨런티어까지 그냥 네, 하고 퓨런티어까지 넘어갈게요. 갈게요. 그래서 네. 그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위해서 결국 자율주행 쪽에 자율주행이고. 집중을 하고 네. 있는 과정이다. 근데 이제 전 퓨런티어를 대장으로 좀 보는 게 네. 아무래도 지금 그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은 카메라와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완전 자율주행에 좀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근데 카메라 모듈을 삼성 전기와 LG 이노텍에 공급을 하는데 LG 이노텍과 삼성 전기에 사실상 퓨런티어가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또 수혜주가 삼성전기와 LG이노텍과 함께 퓨런티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반 테슬라 진영인 우리 현대차가 있잖아요. 현대 모빌스에도 지금 퓨런티어의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품 기업인 앱티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앱티브에도 퓨런티어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또 현대와 앱티브가 지금 합작사,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을 합작사로 이제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셔널에도 공급하고 있고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테슬라와 반 테슬라 진영에도 퓨런티어의
네, 카메라 모듈 장비와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된다고 했을 때는 피런티어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지금 이제 42-이라는 기업을 스타트업 기업을 SDB, 인수했잖아요. 예. 네. 그 기업 SDB 기업인데 그 기업이 딱 테슬라 방식으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라이다와 레이더를 채택하지 않고 카메라와 또 AI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카메라 모듈 수요는 증가하고 그럼 조립 장비를 어디에 쓰겠어요? 그럼 피런티어 장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개화에 진또배기 수혜주는 피런티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 좀 여러 방향들 지금 저희가 다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작전주 할 때도 또 SDB 관련주가 네. 또 있습니다. 퓨런티어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영민 매니저. 두산 리뷰를 해보도록 해볼 텐데요. 두산 같은 경우가 30일 일발이었고 목표가 달성 종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주사들은 인기가 밸류업에도 없거든요. 두산은 뭔 일입니까? 두산은 최근에 이제 약간 격포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엔비디아가 워낙 잘 나가잖아요. 두산은 대표적인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가 됐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동박 적층막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백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좀 공급을 할 거다라고 알려져 있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 9천억 내외 신규 매출이 이제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지만 사업 지주회사로서 본인들의 이제 사업 이제 전자 비지 부문 쪽 사업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반영된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꿈틀꿈틀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지분을 대략 이제 60%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도 못 미치는 이제 시가총액이었다는 거죠. 네. 지주회사 두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울 걸로 생각하시는데 네. 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시가총액이 이제 네. 뭐 3조, 4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3월 이후부터 엔비디아 향수에 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24만 원 이제 목표가를 이제 뚫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뭐 무료 공개 방송 같은 걸 통해서도 두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언급을 좀 드렸어요. 네. 요거는 이제 또 추세적으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짧게 뭐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15% 20% 정도의 뭐 수익을 챙기셔도 상관없고요. 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뭐 한 28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아마도 하반기에도 계속 좀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로봇 쪽까지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면 네. 더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28만 원, 30만 원 뭐 그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주사 홀딩스 쪽에서도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두산은 그 동박 사업이 딱 어필을 하면서 네. 여기까지 좀 끌어왔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우리 앞서 우리 찐 시청자님인데 임연옥님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잘 맞는 듯합니다. 오래오래도록 해주십시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까지 화팅이 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자 임연옥님. 감사합니다. 저희 찐 네, 시청자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을 세 개를 네. 같이 갈게요. 이제 우선 이 말수님이 수익자 주시는 영민 매니저님 KC텍 리뷰 한번 부탁드린다고 네. 했고요. 또 YS킴님은 스마트한 영민 매니저님 제우스 리뷰 부탁드린다고 네. 했고 저희가 이오테크닉스도 일발을 준비했고 이제 이 세 개가 이오테크닉 이재용 회장 왔고 하고 제우스, KC텍 네. 다 의미가 있어서 이걸 한번 뭐라 네. 그냥 가보죠. 일단 KC텍하고 제우스 세정 장비 쪽이고 뭐 HBM과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제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부진했고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DI, 그다음에 YC 이런 후공정의 이제 테스트 기업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웨이퍼 테스트가 아주 그렇죠. 날라갔어요. 웨이퍼 테스트 하는 기업들이 네. 이제 주가가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세정 장비 쪽으로 이제 수급이 분명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KC텍 뭐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고요. 뭐 5만 원 정도까지 계속 보유를 하시면 뭐 충분히 시세가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우스도 제가 이제 어제도 차라리 고형 그냥 파시고 제우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제우스도 실제 이제 로봇 사업도 확실하게 이제 안착을 하면서 실적 견인을 좀 하고 있고 네. 2분기 이후부터는 HBM 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대비하면은 다른 경쟁 기업 피어 그룹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네. 제우스예요. 제우스는 뭐 오늘도 저는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수하시고 사상 최고가 한번 좀 뚫어주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 말 나온 김에 이제 요것도 같이 이제 좀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어저께 에이직랜드 진단해드리고 좀 살아났잖아요. 네. 이오 테크닉스도 오늘 딱 진단해드리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이오 테크닉스 말씀드리면서 삼성향 말고 좀 TSMC향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네, 오늘 낚시 제가 삼성향으로. 네. 그럼 삼성 쪽은 무슨 수위가 있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레이저 커팅 장비 중에 여러분들 일본에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블라인드나 뭐 레이저 커팅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거의 한 70% 이상의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를 이제 최근에 국산화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곧 이제 디스코 장비를 이제 제치고 이오 테크닉스 장비를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어제 매일경제 신문에 보도가 나왔어요. 네. 시간의 시장 이제 끝나기 5시 좀 넘어가지고 그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라고 이름은 안 나왔는데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는 디스코를 제치고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도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될 거다. 이 스텔스 다이싱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HBM처럼 이렇게 적층을 쌓아 올린 칩들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글라이더 방식으로 이 두꺼운 날로 이제 깎아내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오 테크닉스의 이제 레이저 스텔스 장비가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거고, 제가 TSMC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건 뭐냐면 1조 분의 1초 단위로 이제 그 레이저 이제 커팅을 하는 장비를 이제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애플이 이제 M4 칩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 이 M4 칩을 생산을 할 때 TSMC에서 또 이오 테크닉스 장비, 디스코 장비를 밀어내고 이제 이오 테크닉스 장비를 이제 쓰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 분의 1 이 그루빙 장비를 TSMC 쪽으로 또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크게 시세가 만들어지는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 한번 좀 눌렀다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오 테크닉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주가는 오늘이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뭐 20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뭐 눈 감고 매수를 해도 괜찮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뭐 한 24, 5만 원 정도 보시면 뭐 지금 자리에서도 20, 30% 정도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도담이의 어머님이시죠. 도담맘님, 이오 테크닉스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셨는데,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레이저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가지고 자르고 또 지지고 그걸로 구멍 뚫고 이제 레이저 쪽을 다 하는,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을 다 잘하고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 자체는 많이 좀 우리를 괴롭게 했지만 이재용 회장도 귀국했고 이제 저가 매력 부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오 테크닉스에 대한 주목도 거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우리가 6월 4일 현대차 일발 종목 리뷰를 하면서 화신 또 있죠. 우리 준호 매니저의 또 킵한 종목이고 HL 만도, 부품하면 화신하고 HL 만도까지. 어제 또 HL 만도까지 한번 쭉 이어가겠습니다. 쭉 이어가보죠.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그냥 가장 큰 수혜주고, 그냥 우리나라의 그 도요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지금 2등에 시총이 됐듯이, 현대차가 진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안 그래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지금 매년 지금 새로운 기록들을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인 이제 자동차 판매와 또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현대차, 기아차가 자동차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면서 최소한 뭐 예전에 2009년도에 차정 랠리가 아니라 그냥 차랠리만이라도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현대차는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통의 펜자 부품의 화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인도 시장 매출 1등, 미국 시장 자동차 부품 기업 1등이다 보니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어떤 진출을 앞두고 있죠. 하다 보니 당연히 화신은 올라가서 SL, 뭐 화신, 서현이 돌아가면서 지금 반발 매수가 유입돼주고 있고요. 그래서 화신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요 정도로 하고, 궁금한 건 HL 만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시세 터졌으니까 그건 한번 이제 자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화신도 어제 시세가 좀 분출되면서 한 뭐랄까 한 10% 가볍게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한 12% 그리고 장중에 또 9%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한 15%에서 한 20% 가까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세 종목 정도를 언급한 것 같아요. HL 만도를 언급하기 전에 일단 YC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화장품은 마녀공장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20%. 마녀공장은 또 28%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작 한 발은 HL 만도를 해서 개인적으로 속상한데, 어저께 밀렸던 이유가 그냥 차익 매물인 것 같아요. 이게 노조와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HL 만도의 어떤 이제 밸류와 또 그리고 어떤 이제 펀더멘털과는 사실 무관한 부분인 거고, 사실 우리나라 미국 같은 기업들은 하루에도 그냥 1000명, 10,000명을 한 번에 그냥 잘라버려도 아무런 법적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노조라는 게 있는데 노조와 합의 없이 이런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것 자체가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노조 포합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했을 때는 또 생산의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어제부터 밀렸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 이제 매출 비중이 한 24%고 또 인도 매출 비중이 한 9%가 되고요. 또 북미 지역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면 HL 만도의 어떤 이제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이제 하이브리드와 특히 전기차 관련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코리아 FT의 어떤 바톤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어떤 또 조정 흐름은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고요. 어제의 하락이 무슨 업황과 어떤 실질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큰 악재로 인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어떤 이제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감으로 밀린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여파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피로니님이요. 손절 종목을, 그러니까 예상이 어긋난 종목들이죠. 이걸 리뷰하기가 진짜 쉽지 않으실 텐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작진, 앵커, 매니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거대로, 또 떨어지거나 좀 안 맞는 것들은 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또 저희가 뭐 모든 걸 다 못 맞추니까요. 네. 그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니까 저희를 또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HL 만도도 못 갔지만 이제 저는 항상 부품의 대장주 성호하이텍을 믿는데 맞습니다. 성호하이텍도 어제 시세가 1%도 안 오르고 어제 같은 경우에 화신으로 그냥 다 밀어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역시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런 와중에서 또 우리 아까 도담 어머님이 와셨는데 혁성의 어머님, 혁성맘이 현대 위아까지 오늘 같이 좀 어머님들이 많이 왔어요. 나오시네요. 네. 오늘 어머님들 다 와주십시오. 우리 혁성의 어머님, 혁성맘이 현대 위아도 봐주세요. 네. 딱 봐봤어요. 현대 위아는 사실상 이게 현대 모비스랑 현대 위아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 현대차 미래를 제가 앵커님 대본을 살짝 미리 봤는데요. 네. 앞으로 그 종목을 더 확인하시면 알 것 종목이죠. 같아요. 그 종목. 네, 네. 그래서 종목을 언급할 수 없는데 아무튼 네. 현대이하와 현대모비스보다는 사실 뭐 화신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고 앞으로 또 이제 북미 지역에 같이 진출하고 이제 인도시에 같이 진출했지만 현대이하도 마찬가지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보다는 잠시 후에 그 정철진 앵커님이 소개해줄 종목이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선도 기업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책임질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미 현대이와 주가가 말해준다고 봐요. 현대이와 모비스의 어떤 주가가 코로나 이전 가격도 못 미치는 지금 가격대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앞으로의 어떤 현대차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추진할 수 있는, 또 현대차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종목을 좀 교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현대차 그룹 중에서 우리 혁성맘님 있습니다. 약간의 구분은 좀 있다. 우리 준호 매니저 일발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영민 매니저 혹시 짧은 코멘트가 있다면 아니요, 뭐 할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부품주들이 어쨌든 화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이제 인도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리는 건 완성차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결이 분명히 조금 다르다는 거. 수익성적인 이제 측면에 있어서 부품주들은 성장성이 이제 확인된 기업,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HL 만도와 SL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독보적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이 기업들은 전동화 관련된 이제 추세 혹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추세 트렌드에 맞게 이제 빠르게 이제 변신을 좀 했고, 그게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부품주들,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좀 수익성 저하에 이제 좀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은 아무래도 이제 사실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제 변수가 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는 요소여서 저 역시도 지금 뭐 아마 어떤 종목인지 좀 예상을 하실 거예요. 계열사 중에서는 이제 그 종목이 오히려 이제 반등을 이따가 나옵니다, 한다면 여러분. 좀 더 이제 좀 강하게 좀 탄력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아까 컨닝을 했는데 공매도 금지 이슈하고도 이거 맞습니다. 좀 있어요. 내년 3월까지. 갈까요? 일발 종목? 공매도 금지의 또 찐수혜주, 에코프로 그룹주고요. 그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전구체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이제 양극재
연가의 한 6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전구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 머티의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을 때 훨씬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시총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지금 전기차 특히 전구체에 관련된 수요가 지금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지금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어제 장 마감하자마자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180억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 업황이 좋았을 때는 정말 소액의 시설 투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한가를 갈 재료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2월 28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월 말에 거의 1조 가까운 시설 투자, 전구체 관련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제 1조 포항에서 1공장, 2공장이 있어가서 연간 전구체를 거의 55만 톤을 생산을 해요. 근데 이번에 3공장, 4공장을 증설을 해서요. 연간 66만 톤을 더 추가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 당장 6월에 3공장 그리고 8월에 4공장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구체 관련된 생산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미 좀 밀려드는 수지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성장률이 줄어든 거지 전기차 섹터의 어떤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상태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수요에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이제 증설을 거의 1조 가까운 시설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엄청난 호재다. 그래서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3월 달에 이게 비밀 유지 조약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밝혀지는 않은데 미국의 북미 지역의 자동차 기업에 사실상 지금 전구체를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비밀 유지 서약으로 인해서 기업명과 또 그리고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제 예상컨대 테슬라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드라든지 또 GM이라든지 뭐 클라이슬러 같은 기업들은 작년 말부터 이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사료팔고 배터리라든지 또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지금 현재 북미 지역에선 테슬라가 사실 유일무이하다 보니까 테슬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해외 우려 집단 관련된 규제로 인해서 비중국산 전구체 관련된 공급망 확보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 비중국산 전구체 관련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머티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대주전자 재료가 테슬라가 한국산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받겠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생산한 업체가 대주전자 재료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도 그런 관점에서 또 미국의 테슬라에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좋고 또 양극재 특히 아까 LNF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회복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역대급 출하량이 예고된 만큼 전구체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재에 가면 전구체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그 외에 공매도고 재개 관련해서도 수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본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는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발전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시초가에서는 약간 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항상 장 시작하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에코프로 머티 한번 일단 뭐 매수가는 전일 종가 13만 3,500원으로 매수가를 좀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 17만 원 부근대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1만 3천 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전구체입니다, 여러분. 전구체는 그냥 양극재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극재 만들기 전에 그 광물 막 모아놔가지고 떡처럼 반죽 확 해놓은 게 그게 전구체거든요. 거기에서 양극재로 가니까 전구체 하면은 양극재 생각하시면 되고 전고체는 또 다른 거 아시죠? 그거는 전액을 고체화시킨 게 전고체입니다. 전고체는 다르다. 에코프로 머티에 붙인다면?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또 뭐 블록딜 지금 이슈가 좀 이슈가 나와서 나왔네요. 약간 이제 조금 하락 출발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블록딜이야 뭐 어느 정도 예정됐던 이제 5번 이슈니까 뭐 블록딜 하고 나면 이제 주가는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보고 저는 에코프로 머티하고 이제 똑같은 스토리 FEOC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블랙리스트예요. 미국에서 IRA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얘네들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핵심 광물 자원 포함해가지고 소재단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들을 완전 배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쪽이 양극재 전구체하고 그 전에 전해액이었어요. 전해액 기업도 이제 글로벌 1, 2, 3등 기업이 다 중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 다 몰아내고 1, 2, 3등 제외하고 나면 글로벌 1등 기업은 엔캠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하고
엔캠, 저는 오늘 엔캠을 좀 붙여드리고 싶은 게 네. 움직이는 스토리는 이제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IRA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핵심 광물 자원 소재들을 다 이제 뭐 국산화를 또 추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제 빠르게 좀 항생될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 모티 그리고 엔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은숙조님도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모티 블록딜 뉴스 떴습니다. 뭐 관련해서 얘기 많이 주시고 있는데 VRB 캐피탈 사모펀드인 것 같습니다. 3% 추가 블록딜이 이루어졌다. 가격 같은 것들이 좀 함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재료가 오늘은 처음에 시초가에 반영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블록딜 규모가 3%인데 뭐 최근에 뭐 이런 블록딜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최근에 SK이트닉스라든지 뭐 이대주주가 또 블록딜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의 뭐 추세를 좀 바꾸진 못할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블록딜로 인해서 뭐 일시적인 어떤 하락과 조정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왔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의 시세 차익이 나오거나 어떤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나와주면은 약간의 어떤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시초가 나오는 게 그게 블록딜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가하셔서 네. 또 사모펀드니까 뭐 바로 먹고 토해내지는 않겠죠. 그런 가격대와 전략 함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 장전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아시아가 있었고요. 코아시아가 있었고 에코프로 머티가 있습니다. 코아시아는 설계입니다, 여러분. 또 에코프로 머티는 네. 테슬라,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두 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